서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입시연구소 길에서 특목고 자사고 입시 소장을 맡고 있는 서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고입은 자기주도 학습이고 대입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어떤 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일단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제 말하기 훈련 같은 것들이 네. 그런 이제 학술적 말하기 훈련을 미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 점을 제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 프레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접근이다. 왜 이런 그 경향이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두 전형의 구성 요소가 네.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신 성적, 네. 그다음에 학생부, 자소서, 물론 이제 대입에서 자소서가 없어졌습니다만, 네. 또 면접,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거 완전히 똑같은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현장에 이 고입을 학종과 비슷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풀어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많다라는 거예요. 네. 둘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고입 자기도 학습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점수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신으로만? 그렇죠. 걸립니다. 내신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내신 성적과 출결 사항으로만 1단계 2배수를 선발합니다. 네. 학교에 따라서 1.5배수를 선발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학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1단계에서 이미 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재 사항, 그 다음에 자소서 이런 것들을 정성 평가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2에서 N배수를 이제 선발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네. 1단계를 통과할지 못할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고입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내신 성적과 출결 상황을 꿰뚫어 보고 1단계 통과를 확신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1단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게 닮은 듯 하면서 굉장히 큰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대입의 경우에 내가 1단계를 통과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네. 그걸 준비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입 면접을 보면 항상 패턴이 있죠. 반짝 2, 3주 준비하고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고입은 거의 사실상 변별력이 이제 2단계 면접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하기 훈련, 네. 학술적 말하기 훈련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8년째입니다. 네. 8년째 이 패턴대로 가고 있는데 네. 이런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학종 프레임으로 이 고입을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오해들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학부형들끼리 막 싸우십니다. 그 학생부 본다. 네. 보지 않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 열심히 하고 비교과에 너무 힘 많이 쏟지 말고 면접 준비 일찍부터 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활동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해도 되지만 네.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입시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대부고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추상적이라서 네. 단계를 좀 몇 개로 나눠서 네. 질문을 쪼갰는데 네, 차근차근 한번 네.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형 단계는 이제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단계 점수가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40점 만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결과 내신 성적. 네. 그래서 2배수를 선발하는 거고 2단계 점수가 이제 6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전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뭐 행간을 읽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2학년 1학기부터 네. 3학년 2학기까지 네 개 총 4개 학기. 국영수, 사과. 네. 5과목 성적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네. 사회는 역사랑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자유학기제로 1학년을 이제 축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 1학년 2학기에 이제 지필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은 1학년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입에 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시험이라는 객관적 검증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어떤 검증 지표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 네. 2학년 1학기에 들어가서 또 정신 차리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제 국영사과에서 B가 뜨면 어떻게 되냐? 네. 1단계를 통과 못합니다. 네.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외대부고는 전국 전형과 용인 지역 이제 우수자 전형, 이렇게 지역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인원을 나눠서 선발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용인 지역은 지역 전형은 통과할 수 있다던데 B가 있어도. 네. 근데 그거는 2021학년도에 네. 보시면 이제 경쟁률이 용인 지역이 네. 1.96, 즉 2대 1이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퍼져 있었던 어떤 정보가 아주 이제 굳어지면서 네. 입시 미신처럼 남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용인 지역도 다 2배수가 넘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네, 네. 앞으로도 넘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B가 있으면 지원을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면접. 면접이고 네. 이제 외대부고는 네. 자소서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네. 학생부에서는 면접 질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추출한 메인 질문이 3개가 나오는데 네. 각 메인 질문당 0에서 N개의,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 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2-3개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15분 면접 보는 거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자소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시는 좀 틈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틈틈이. 네, 틈틈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령 지금 3학년이다 학기 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기의 이제 활동 내역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활동 정리본.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뭘 했지 학생부를 보거나 아무튼 기억을 되살려서 네. 봤더니 이제 도덕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 논설문을 작성했다. 그럼 쓰는 거야. 다 이제 다 써보는 거야. 아 이런 논설문을 작성했었지. 그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 논란이나 뭐 보편적 복지 찬반 논쟁을 탐구를 했었지. 적는 거야. 뭐 2학년 때는 뭘 했는지 적고 지금 이제 3학년들은 학기 초기 때문에 네. 뭐 경험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활동 계획서라도 써보는 거죠. 네. 내가 1, 2학년 때 정리해봤더니 뭐가 없네. 네. 예, 예. 활동한 게 없네. 어필하고 싶은 어필할 만한 게 없네 싶으면 네. 활동 계획서라도 써보는 거예요. 아 3학년 때는 좀 정신 차려서 살아봐야 되겠다. 네. 뭐 자율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든 뭐 네. 탐구 보고서를 쓰든 공교육 틀 내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미리 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그렇죠. 해보라고요. 정리를 하고 그대로 해보는 거 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다면 네. 뭘 하느냐?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네. 그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자소서에. 네. 이 중에서 특히 어필하고 싶은 거, 네. 자신의 진로라든가 뭐 네. 자신의 강점 부분이 잘 드러난 소재를 발굴하는 거죠. 발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소거하면서 네. 소거해 나가면서 발굴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틈틈이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막 공백제의 1500자에 맞추기 위해서 막 압축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는 이제 막 구체적으로 늘려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틈틈이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드러내는 거고 자소서에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네, 거죠. 네, 네. 비록 점수화 되진 않지만 네. 면접 질문의 원천 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결정장애가 있으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네. 도대체 이 여러 가지 소재 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압축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자소서를 써야 되겠네요. 아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자소서를 쓸 때는 수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가 완성됐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무 면접을 딱 염두에 둔 자소서가 아니라 네, 수준 있는 자소서를 쓰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시던 얘기가 면접은 일단 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제 보편적 속성인데 네. 다른 존재로부터 관찰당하는 상황에 거북함과 공포감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집에서 수행평가 준비를 할 때는 잘 됐는데 이제 친구들 앞에 나가서 이제 막상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간다라든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깊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나만 떨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친구들도 다 떨리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고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좀 마음 편해질 것 맞습니다. 같다. 예, 예. 자기 이제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네. 녹화 버튼 켜고 삼각대 셀카봉을 딱 보고 자세 갖추고 면접 자세 갖추고 카메라 속에 자기의 눈부터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학술적 말하기라고 해서 면접이라는 것을 이제 단순히 네. 말만 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 앞에 학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잘 풀었을 때 그게 말을 잘하는 거지 그냥 뭐 내용도 없는데 그냥 혀만 잘 돌아간다 이거는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소재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자소서가 완성됐다면 당연히 자소서지만 네. 완성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혹은 뭐 학원에서 배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뭐 요즘 학교에서 헌법에 대해서 배웠다. 자 그럼 이제 헌법은 무엇이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면접관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럼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완전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자기가 알고 있는 뭐 방정식에 대해서 그렇죠? 뭐 미적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식이 이제 더 진하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소서가 완성되기 전에도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서 네. 학습적인 깊이도 더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팁이네요. 완전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완성되고 나면은 네. 자소서 기반으로 그렇죠. 질문을 뽑아보면 돼요. 그렇죠. 예상 뭐 질문들 각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면접 네. 질문도 외대부가 좀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 비교하는 민사고, 하나고, 외대국어에서 좀 특징적인 면접 스타일 차이 같은 거. 외대국어랑 하나고는 네. 그냥 15분씩 이제 보는 거고 네.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 면접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르죠. 외대국어랑 하나고는 다 자소서 기반이고요. 외대국어는 자소서 기반이고 네. 하나고는 학생부에서도 질문합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질문한다라고 보면 되고 네. 하나고의 또 재밌는 점은 연쇄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꼬리 질문 말고 좀 달라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승전결을 갖춰서 네. 그 메인 질문에 대한 답변 한 2분에서 4분 정도 하는 것이 좋은데 네. 하나고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커트 계속 당해요. 왜냐하면 15분 동안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연쇄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닮은 듯 하면서도 다 이렇게 다르죠. 예, 유형이 스타일이 다르네요. 다르고 그래서 한 40초 내외로 핵심만 답변하는 것이 좋고 하나고는 외대부고는 네. 이제 약간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기승전결을 갖추어서 답변하는 것이 좋고 민사고는 과목 면접이 있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네.